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9페이지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5번입니다. 다음 주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묶은 것을 했는데, 박스를 보니까 협의의 기억이란 헌법에서 말하는 니은을 의미한다. 이는 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된 디귿을 뜻한다. 정답은 1번인데요. 협의의 법률이란 헌법에서 말하는 법률인데, 국회에서 의결, 무슨 말이야? 국회가 만든 거죠? 국회 의결을 거쳐서. 그래서 국회가 만든 거니까 뭐야? 법률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국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문법이죠. 성문법인데, 성문법 반대가 무슨 말이야? 불문법. 불문법. 그러면 성문법은 문서로 된 거야. 글자로 된 거죠. 문서화로 된 건데, 성문법. 글자가 있다. 근데 불문법은 글자가 없어요. 글자가 없는 거 어떤 거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거. 판례법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영미법인데,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인정하는 것이고, 또는 대표적으로 또 있는 게 뭐냐? 관습법이 있습니다. 관습법. 관습법이 또 있으면, 관습법과 좀 비교해야 될 게 있는데, 사실인 관습이 있다. 사실인 관습이 있고, 우리 수험생 차이가 뭘까요? 관습, 사실인 관습. 관습은 또 법이 붙었죠. 그 관습법은요, 둘 다 관습을 얘기하는 건데, 관습법은 법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법적 확신. 그래서 이거 법이구나 이렇게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인 관습은 뭐야? 그러니까 실제 관습은 있는데 몇 사람은 알아. 근데 이게 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 관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게,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인 관습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뭐야? 당사자가 이런 관습이 있다는 것을 뭐야? 주장하고 실제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의 대표적인 게 조리가 있어요. 조리. 조리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 뭐 음식을 조리한다 이게 아니고, 조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당연하지 이렇게 돼요. 당연하지. 마땅히 따라야 될 원리, 이치다. 그래서 당연하지 이런 느낌인데요. 세 가지가 있어요. 불문법은 뭐야? 판례법. 근데 우리나라 판례법 인정할까? 판례는 인정하지만 판례를 법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법이라는 게 영미에서, 영미국가에서 있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야? 관습법을 인정합니다. 또 조리도 인정을 해요. 또 바로 뒤에서 배울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불문법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56번 해보겠습니다. 법의 존재 양식인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겁니다. 1번 판례법은 법적인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에 유리하다. 거기 이제 키워드가 법적인 안정성인데, 이 판례는 누가 판결을 하는 거야? 법원의 판사들이. 그 또 취향에 따라서 뭐 옳다 그러다 할 때 누구는 또 옳다고 하고 누구는 또 그러다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좀 불리하죠. 그래서 거기 주어를 뭘로 바뀌어야 돼? 성문법이죠. 성문법은 법적인 안정성, 예측 가능성 확보 유리하다. 왜? 글자로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우리 민법 제1조는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 민법 제1조를 알아야 되겠죠? 밑에 한번 잠깐 보죠. 39페이지 하단입니다. 민법 제1조. 민사, 그러니까 개인 간의 분쟁입니다. 민사에 관해서 법률이 무슨 말이에요? 민법 같은 법률이죠. 법률의 규정이 만약에 없다면 뭐에? 관습법에 의하고, 또 관습법이 없으면 뭐야? 조리에 의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민법이 제일 먼저고 민법이 없다. 그럼 뭐야? 관습법으로 가자. 또 관습법도 없다. 그럼 뭘로 가자? 조리로 가자. 그래서 제 우선순위가 이제 법률 민법인데, 만약에 민법이 없다. 그럼 뭐야? 관습법. 이것도 없다면 조리. 그래서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보죠. 한번 읽어볼까요? 불문법은 시대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시대가 변화했다. 무슨 말이야? 이 성문법 같은 경우는 한번 법이 정해졌어요. 글자로. 그럼 뜯어 고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시대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한다는 건 누가? 대표적으로 불문법. 왜? 글자로 안 돼 있으니까 뭐 판사나 법원이나 관습을 좀 바꿔가지고 이런 조리 이런 것들에서 좀 쉽게 바꿀 수가 있지만, 이 성문법은 시대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단점이 있죠. 그래서 3번에 그 주어를 뭘로 바꿔? 성문법은 이렇게 바꾸시고요. 4번도 읽어볼게요. 관습법은 권력 남용이나 독단적인 권력 행사를 막는 장점이 있다. 권력 남용이나 독단적인 권력 행사를 막는다. 성문법으로 딱 못 박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관습법도 뭘로 바뀌어야 돼? 성문법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해설이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보니까 민법 제1조 다시 한번 보죠.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뭐야?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야? 조리에 의한다. 그 내용 잠깐 읽어볼게요. 관습법은 사회에서 오랫동안 반복된 관행이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 규범으로 인정되고 강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관습법은 법이죠. 그래서 오랜 반복된 관행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법적 확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인 관습은 뭐야? 법적인 확신이 있어 없어? 없어요. 사실인 관습은 관습, 즉 관행은 있지만 법적 확신이 없을 때는 뭐야? 사실인 관습이고 법적 확신이 있다. 그럼 뭐야? 관습? 법이 되는 겁니다. 또 가보죠. 민법에서 그래서 혼인 성립의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습법을 관행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 예의다. 그래서 민법에 보시면 사실혼 관계 어떤 그 서류상으로 부부 관계가 아니어도 같이 살고 있으면 뭐야? 사실혼 관계에서 법률혼처럼 인정합니다. 이것이 이제 관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리. 조리란 실정법이나 관습법이 없을 때 사물의 본성이나 자연의 이치,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마땅히 따라야 할 기본적인 규범을 의미한다. 마땅히 따라야 될 기본적 규범. 쉽게 얘기해서 뭐야? 당연하지, 당연히 따라야지 이런 게 뭐야? 조리다 뜻이고요. 조리의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신의성실 원칙, 신의칙입니다. 그 다음에 공서양속, 공서양속이 무슨 말이야?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을 아울러 이루는 말. 그래서 공서양속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신의칙은 뭐야? 신이 성실하게 하라. 이게 신의칙인데 그 조리의 예입니다. 조리가 아까 뭐야? 당연히 따라야지,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하는 건데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뭐뭐답게라는 말 하잖아. 뭐뭐답게. 뭐야? 선생은 선생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이게 이제 조리인데 마땅히 따라야지 하는데 이제 어떤 예가 있어요? 신이 성실의 원칙 또는 뭐야? 공서양속의 원칙인데 이렇게 말이 좀 어렵지 않아요? 공서가 뭐야? 공공의 질서, 또 선량한 풍속. 만약에 내가 너무 덥다고 해가지고 막 공공장소에서 풀러던 옷을 벗고 뭐 그러면 안 되겠죠. 뭐에 어긋나?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겠죠. 내가 하고 싶다고 뭐 도박을 막 하고 있어요. 도박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뭐에 어긋나는 거야? 공소양속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리입니다. 좋습니다. 57번 문제 한번 볼게요. 관습법이죠. 성립 요건이 아닌 것을 읽어볼게요. 일정한 관행이 존재하여야 한다. 관습이니까 관행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관습법은 불문법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관행만 있으면 되고요. 법적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답은 2번이 아닌 거죠. 그 다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마찬가지고. 국민 일반이 법 규범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 그렇죠. 관습법도 당연히 법이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중요한 건 법 규범으로서 확신,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성문법의 장점이 아닌 겁니다. 가보죠. 법의 통일 정비가 용이하다. 네.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네. 법의 의미와 내용이 명확하다. 그렇죠.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명확하죠. 4번. 급변하는 사회의 현실적 수요에 쉽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뀌기가 쉬운 거라는 얘기죠. 이것은 불문법입니다. 문서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기 쉽다 이런 말이 되겠죠. 4번은 불문법을 얘기한 것이고 59번.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법률을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 삼음으로써 성문법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렇죠. 민사에 관한 법률, 민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을 우선시하니까 성문법을 우선시한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 법원의 종류와 효력 순위에 대해 규정하고 이때 법원은 법의 존재 양식입니다. 그래서 민법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없으면 관습법, 또 없으면 조리에서 효력 순위 맞습니다. 불문법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관습법과 조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적 견해이다. 이게 말이 좀 어렵게 써 있는데 불문법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관습법과 조리, 지금 문제가 59번을 풀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59번이 민법 제1조를 얘기했으니까 앞에 법률이라는 건 성문법이고 그 다음 나머지가 이제 불문법이죠. 그래서 관습법과 조리 요거만 이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한정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조리는 사물의 본성을 말한다. 조리 잠깐 앞에서 잠깐 보죠. 조리가 아까 뭐였죠? 조리란 사물의 본성이나 자연의 이치, 사회적 통념에 비춰봤을 때 마땅히 따라야 될 기본적인 규범에서 조리의 뜻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사물의 본성이나 이치, 자연의 이치 이것도 같은 조리입니다.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이 59번 문제 보면 민법에서 법률을 제일 우선시 하지만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불문법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 두 가지가 뭐야? 관습법과 조리에 한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60번 보겠습니다. 법의 근원, 법의 존재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박스 문제인데 박스 3개가 나와있죠? 가봅시다. 기억. 경비업법 시행령은 행정안전부령이다. 지금 옳지 않은 거잖아요. 옳지 않은 건데 우리가 헌법 밑에 뭐가 있어요? 제일 이제 상위법이 헌법이죠? 그 밑에 뭐야? 법률. 법률은 누가 정한다? 국회에서 제정을 합니다. 그다음 법률에 모든 걸 다 집어넣는 게 어렵잖아. 그래서 법률 밑에다가 법률의 내용에서 좀 미진한 부분은 뭐야? 대통령 명령, 대통령령이죠. 이걸 시행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령에 다 집어넣지 못하니까 다시 또 어떤 뭐 행정안전부 장관 뭐 이런 부령이죠. 각부 장관한테 이제 위임을 한 건데 이 부령은 뭐야? 시행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법의 체계인데 뭐 여러분께 헌법, 법률, 여기 명령이죠. 명령인데 명령 대통령 여기 시행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총리령도 있어요. 뭐 총리나 부령 이런 것들 시행 규칙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밑에 있는 건 시행 규칙인데 거기 보시면 경비업법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행령이라고 하는 건 뭐야? 대통령령을 얘기하는 거야. 시행령은 뭐야? 대통령령이다. 그래서 그 시행령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고 뭐야? 대통령령이다. 그래서 기억 틀렸네요. 또 가볼게요. 민사관계에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조리가 관습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순서가 바뀌었죠. 법률의 규정이 없다. 민법에서. 그다음 뭘로 가는 거야? 관습법이죠. 그래서 관습법이 조리보다 우선합니다. 니은 틀렸고 그다음 디귿 상사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한다. 요것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개인 간의 분쟁을 다루는 게 뭐야? 민법이죠. 민사라는 것은 이제 개인 간의 분쟁인데, 그럼 개인의 영역이, 개인의 영역이 꼭 사람일 수는 없고, 회사도 뭐야? 정부기관은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만든 게 회사인데, 그 상법이라고 있어요. 그 상법이니까 이건 상사에 관한 업무야. 상사가 뭐야? 장사하는 거죠. 개인 간에 뭐 장사할 수도 있잖아. 근데 상법이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민법과 상법의 관계는 뭐냐? 이 상법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민법의 일종이긴 한데 민법 중에서 어떤 상사, 즉 장사에 서로 뭐 이렇게 돈 주고 뭘 사고 뭘 파는 그런 관계에 관한 걸 규정한 게 상법이거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민법의 일종이긴 해요. 그래서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상법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 상법의 규정이 없어. 그럼 상법 규정이 없으니까 뭔가 이제 가져와야 될 거냐? 그러면 상사 특별법이라고 써 있어요. 한번 잠깐 볼게요. 거기 밑에 상법 있죠? 다시 한번 상사가 아니고 상사 뭐라고 써 있어? 상관습법이죠? 상관습법. 그 밑에 잠깐 볼게요. 상사 적용법규. 상사에 관해서 본법, 즉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뭐야?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을 따른다. 해서 상법에 관한 거에 있어서는 제일 이제 장사니까 상법이 우선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상법이 없다. 그럼 뭐야? 역시 상법에 관한 뭐야? 관습법. 이것도 없다. 이것도 없으면 이제 뭘로 가야 돼? 아까 민법에서는 뭐라 했었지? 민법이 없다. 그럼 민법에 관한 관습법. 그것이 없다. 조리. 근데 얘는 특이하게 상법이 없으면 상관습법과는 똑같아. 근데 이게 조리가 아니고 뭐야? 민법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서 특별히 상사에 관한 건 상법과 상관습법이 있고 그게 없을 때 이제 뭐 한다? 민법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민법이 무슨 말이야? 개인 간의 분쟁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장사, 뭐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장사, 거기에 관해서 만든 게 상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상법이 우선한다. 없으면 상관습법. 그것도 없으면 이제 뭐야? 민법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디귿 좀 보죠. 상사에 관해서 상법의 규정이 없다. 민법이 아니고 뭐야? 상관습법이고 그것도 없다. 그럼 뭐야? 민법에 따른다. 다 틀렸네 이거. 정답은 틀린 게 4번인데 좀 헷갈리지 않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민법은 다시 한번 민법이 없다. 그 뭐야? 민법에 관한 관습법.
그것도 없다. 그럼 뭐야? 조리고,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니까 상법 없으면 상관습법, 없을 때 뭐야? 민법. 그 민법을 따른다고 했으니까 또 민법도 없으면 또 뭘로 갈까?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민법의 원리는 요거고, 요거는 상법은 뭐야? 민법은 특별법이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서 상법과 상관습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61번 보죠. 법의 존재 양식,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가보죠. 재정법의 경우 그 효력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 우리가 재정법이니까 쉽게 해서 막 문서로 된 거죠. 그러니까 성문법인데 성문법의 효력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 무슨 말이야 아까 상위법, 뭐 헌법 있고 법률, 명령, 규칙이 있다고 했을 때 가장 위에 있는 헌법이 제일 우선하는 거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1번은 맞습니다. 네, 또 가보죠. 민법은 상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상관습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민법은 상사에 관하여서 했죠. 그러면 민법하고 상관습법 중에서 누가 더 우선한다? 상관습법이 우선한다. 왜 그래? 상관습법은 민법의 특별법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에 의해서 상법이 없을 때 뭐야? 상관습법. 그것도 없으면 뭐야? 민법이기 때문에 민법이 아니고 뭐야? 상관습법이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바뀌어야 돼. 그 다음에 3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국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경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어가 뭐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야. 그러면 생각해보자.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뭐 포로에 관한 협약, 또 학살 금지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거야. 굳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 비준 이런 거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인됐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작은 뭐 대한민국 국회인데 이게 뭐 비준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효력이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회 비준이 없더라도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관습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또 중요한 건데 헌법에도 여기 되게 중요한 판례인데요. 헌법은 우리 뭘로 되어 있어요? 성문법 글자로 되어 있잖아. 근데 관습상으로 어떤 글자는 없지만 관습 헌법이라는 것도 있을까라는 어떤 궁금증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한번 판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관습 헌법을 인정했을까 인정하지 않았을까? 인정했는데 이게 언제 사건이냐? 그 밑에 잠깐 보죠. 2004 헌마 554라는 판례가 있죠. 여기 이제 2004년도 신행정 수도 이전 무슨 말이야? 세종 특별자치시 이거죠. 신행정 수도 이전 관련 위헌 결정에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에 강남구가 있나? 이거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을 인정하는 판례를 내렸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 서울이야. 이게 대한민국 수도인데 국회의사당 있고 청와대 있고 막 그런 데인데 이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로서 서울이라 이것이 헌법에 나와 있어요? 글자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을 간섭 헌법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성모헌법 체제 하에서 간섭헌법의 존재를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지금 서울이 수도인데 거기 보면 신행정수로 했죠? 새로운 행정 수도를 어디로 옮기자? 세종시로 옮기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지금 국회의사당이 있고 청와대 있는 서울이 있고 이거를 이제 세종시로 옮기면 되지 않냐? 그냥 법률 만들어서 신행정 수도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옮기면 되지 않냐? 근데 브레이크를 걸었죠. 만약에 법률 가지고 그냥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벌써 어때? 청와대가 일로 가 있겠죠. 그래서 관습헌법이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일로 가려면 뭐 헌법을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서울을 마음대로 이전하지 마라 이렇게 브레이크를 건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요때 요 서울을 인정한 게 뭐다? 관습 헌법으로서 수도 서울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헌법재판소 관습헌법으로서 수도 서울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함부로 법률 만들어서 이렇게 이사를 할 수는 없고 얘가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습 헌법이라는 게 존재해. 따라서 헌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일로 이사 못 가. 그럼 만약에 일로 이사를 가려면 뭐 하면 돼?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적 있죠? 개정 절차. 뭐야? 공고하고, 국회의결, 국민투표, 20, 60, 30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62번입니다. 법의 존재 근원,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겁니다. 한번 풀어보죠, 혼자. 성문법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가장 장점이죠. 법적 안정성 하면은 글자로 되어 있으면 되죠. 성문법이다. 답은 1번이네요. 그 다음 2번. 자치법규는 그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자치법규 대표적인 거 뭐야? 시장이 있으면 시장이 만드는 게 규칙이죠. 규칙 제정권. 그 다음에 지자체 의회에서 만드는 게 뭐야? 조례에서 그 시의 뭐 규칙, 그 시에 있는 뭐 조례, 이것은 그 지자체 구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청주시 조례, 뭐라고요? 청주시 조례. 그럼 청주시 내에서만 그 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맞아요. 그 다음 3번. 조리는 경험법칙, 사회통념 등의 다른 명칭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경험칙에 의해서 당연히 따라야지, 뭐 신이 성실하게 해야지 신이치 이런 얘기고, 사회통념이니까 조리, 뭐 당연하지 이런 사물의 본성, 따라야 될 기본적 규범 이런 명칭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조리가.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은 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우리 수험생, 대법원 규칙이 뭐라고? 명령으로서의 성격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법원 규칙을 누가 만들까? 대법원장. 원장이 만들었으니까 그 장이 만든 건데 이걸 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 밑에 잠깐 읽어볼까요? 법규 명령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명령 중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행정입법을 말한다. 대법원 규칙은 사법부의 조직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 법규범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법규 명령에 해당한다. 네, 그러면 우리가 좀 추우신가? 그 잠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을 잠깐 볼게요. 행정입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뭐라고요? 행정입법. 그러면 행정입법인데 머릿속에 입법은 누가 만드는 거? 입법부. 국회죠. 국회가 만든 게 이제 뭐죠? 법률이죠. 맞아요? 근데 행정입법은 무슨 말이야? 행정부가 만드는 법이야. 행정부가 법 만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행정입법 가능하죠. 누가 만들 수 있어? 대통령이 법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게 뭐야? 대통령령이죠. 왜? 법률을 보충하는 게 뭐였어요? 시행령이었죠. 그 다음에 행정부에 있는 또 뭐야? 각부 장관들이 만드는 게 뭐야? 부령. 이런 거죠. 그래서 행정기관이 법 만들 수 있냐? 이런 말이거든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행정부에서 만드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령, 또, 뭐, 총리령, 또 뭐야? 부령, 또 시행 규칙은 대표적인 뭐야? 법규, 명령으로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령을 또 행정 규칙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는데, 여하튼 이건 또 뒤에 또 행정법 공부할 때 나오는데, 이렇게 일단 기억할게요. 대통령령, 시행령은 확실하게 뭐야? 법규, 명령인데, 행정 규칙은 뭐야? 그 내부적 규칙이거든? 무슨 규칙? 내부적 규칙이다. 그러면 이 내부적 규칙의 반대가 뭘까? 외부적이겠죠. 그 외부라는 건 누구냐? 국민들한테 어떤 부담을 줘. 어떤 권리를 제한해. 국민의 권리 아까 기본권 있었네? 그런 제한해. 아니면 뭐 의무를 부과시켜. 뭐뭐 하라고. 이런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법규 명령입니다. 근데 국민들한테 어떤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행정부 내부에서 그냥 공무원들한테 어떤 지침이 되는 게 있어. 그건 뭐야? 내부적 규칙이죠. 이거 행정 규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 이 법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정기관, 저 무슨 말이죠? 국회가 아닌 기관들이 법 만들 수 있냐? 막 가능합니다. 근데 그 힘이 행정기관들이 만든 법, 저 국회가 아닌 기관이 만든 법이 법규 명령적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고, 무슨 말이야?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가 있고, 그다음 행정 규칙, 즉 내부적 규칙에 머무를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법원 규칙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 판결이 국민들의 어떤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줘 안 줘?
크게 주죠. 이게 대법원 같은 경우는 항소 상고에서 마지막 최종 심인 상고심이잖아요. 상고심이니까 확정된단 말이야. 확정. 따라서 뭘로 보고 있다? 법규 명령으로 보는 건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뭐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혹시 법학개론 시간인데 나는 뭐 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 거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뒤에서 또 배우고 할 테니까 그때 또 이해 갈 겁니다. 여하튼 정답은 1번이 쉬웠는데 나머지 2, 3, 4도 시험에 나왔던 그 지문이니까 좀 기억을 해 두고요. 그 다음에 63번입니다.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하는 거 되게 많네요. 법원 문제가. 가보죠. 관습법은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 규범화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관습법과 사실은 관습은 이제 어떤 관행은 있는데, 관습은 있는데, 법적인 확신까지 있으면 관습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 확신을 얻었으니까 관습법이 된 겁니다. 규범화된 것이다. 이거 맞네요. 그 다음 2번. 조리는 사물의 이치나 본성을 뜻하는 불문법이다. 대표적인 불문법이 뭐야? 관습법이나 조리인데, 사물의 이치, 본성, 당연하지. 이렇게 당연히 따라야 되지. 이런 것들이 조리다. 맞습니다. 3번. 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자치법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지. 아까 그 시장이 만드는 게 뭐야? 시장, 규칙. 시장은 규칙 제정권이 있고, 그 다음에 시의회, 대표적으로 의회가 만든 게 조례 아니야?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만들었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 조례라고, 조례. 그 다음에 4번. 명령은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성문법이다.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대통령? 명령. 대통령령이죠. 네, 밑에 보니까 설명이 써있네. 한번 읽어볼까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정하는 규범이 조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범이 규칙이다. 그러면 이제 조례와 규칙이 나왔는데 누가 더 위일까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규칙은 시장이 만든 거야. 쉽게 얘기해서. 아니면 뭐 구청장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조례는 뭐야? 시라고 치면 의회가 만드는 거지. 그러면 쪽수적으로 봤을 때 시장 한 명이잖아. 시의회 여러 명이잖아. 누가 더 위일까? 조례가 윈 거. 그래 한번 보자. 뭐라고 써 있어?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법체계에서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근데 가끔 헷갈리거든? 조례 규칙 중에 누가 더 위일까 할 때 시의회니까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 이게 더 우위야. 그래서 조례 다음에 규칙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더 상위 법이다. 그래서 외우실 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한 번 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한 번 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다. 또 나오네요. 64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지자체에 있는 시장이나 시의회나 또 지방 그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뭐 강원도로 하시면 강원도 교육감이 있나? 그래서 돈 교육감이 있죠. 경기도 교육감 들어본 적 있죠? 그 다음에 시에는 누가 있어요? 교육장이 있는 것이고 도에 있는 게 교육감인데 이 사람들도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교육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어디에 나와 있어? 헌법에는 없어요. 지방교육자치라는 법률에 있는데 전부 다 맞네요. 조례는 누가 만든 거야? 의회. 규칙은 지자체 장. 교육감. 이렇게 된 거죠. 65번입니다. 법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조례죠. 누가 만든 거야? 의회가 만든 거죠. 지방의회가. 그래서 의회가 만든 게 조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밖에 옳은 겁니다. 조례는 규칙의 하위 규범이다. 아까 그랬어. 우리가 헌법, 법률, 명령. 조례가 더 위지. 조례 그 다음에 뭐야? 규칙. 그럼 조례가 규칙보다는 뭐야? 상위 규범이죠. 틀렸고. 국제법상의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금 주어가 무슨 국제법상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는 뭐야? 지방 자치단체 의회가 만드는 겁니다. 틀렸고. 시의회가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제정한 규범은 조례에 해당한다. 지금 시의회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제정한 규범은 조례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읽어보죠. 재판의 근거로 사용된 조리는 조례가 될 수 있다. 지금 보니까 말을 장난 되게 심하지 않아? 지금 시의회가 만드는 게 조례는 맞는데
거기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 지자체는 자치사무에 관한 어떤 규범을 만들 수 있는데, 무슨 범위 안에서요? 법률이나 명령의 범위 안에서, 이거죠? 줄여서 뭐야? 영의 범위 안에서야. 근데 이 지문은요, 시의회가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딱 집어가지고 법리라고 했잖아. 이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정확한 워딩은 이제 법령의 범위 안에서인데, 잠깐 좀 보죠. 서울시라고 할까요? 아니다. 작은 시로 한번 가볼게요. 청주시라고 합시다. 청주시 의회가 만들 수 있는 그 조례가 있어요. 조례. 의회가 만드는 게 조례인데, 조례. 그러면 일단 자치사무. 다른 말로 무슨 사무라고 할까? 그 청주시 내에 있는 고유 사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위임 사무. 또 단체 위임 사무가 있어요. 그러면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일단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청주시에 있는 의회가 있고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의회에서 그 청주시 내부 자치적인 사무, 고유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위임 사무잖아, 일단. 뭐 기관 위임했고 단체 위임했고. 그러면 이 위임 사무를 좀 공부해 보면, 위임을 했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원래 국가가 해야 되는데, 중앙 정부가 해야 되는데 위임을 했어. 그래서 청주시 니네가 원래 국가가 해야 되는 건데 니네가 좀 해라. 뭐 대표적으로 국가가 하는 사무 중에 어떤 게 있을까? 병요. 군대 가는 거. 근데 군대 가는 거는 다 서울에 와서 막 이렇게 뭐 검사 받게 하면 이제 힘들잖아. 그 청주시 내부에서 너네가 좀 해가지고 좀 해봐. 이렇게 해서 국가가 원래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위임한 거야? 국가가 위임을 한 거야. 누구한테? 청주시한테 위임했으면 단체 위임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청주시장한테 위임했어. 기관장한테. 그 무슨 사무야? 기관 위임 사무. 아, 그렇구나. 그러면 기관 위임 사무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지자체? 장이니까 시장한테 위임한 거고, 여기서. 단체 위임 사무는 누구한테? 청주시한테 위임한 거야. 그러면 청주시 의회가 조례 제정권이 있잖아. 어떤 사무만 가능하냐면 자치 고유 사무는 가능해. 그 다음에 청주시한테 위임한 단체 위임 사무는 가능해. 그런데 기관 위임 사무는 누구한테 준 거냐면 청주시장한테 준 거거든. 그러면은 의회가 관여하면 안 돼. 따라서 요거는 조례 제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뭐만 가능하다? 자치 고유 사무나 단체 위임 사무는 가능해. 그런데 청주시장, 기관장한테 위임한 사무는 의회가 조례 제정권이 없다 해서, 시험에서 조례 제정권이 있는 것은 어떤 거냐?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가 가능해. 그래서 기관 위임 사무는 조례 제정권이 없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4번에 보시면, 조리는 무슨 말이야? 조리. 당연하지, 그지? 당연한 것도 조례가 될 수가 있지, 당연히. 맞아? 아니야. 왜 안 돼? 지금 3번에 시의회가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위임자 나왔잖아. 시의회가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제정한 규범은 조례에 해당한다. 여기 멘트는 약간 느낌이 어떤 것 같아? 단체 위임 사무 같지? 이런 느낌으로 좀 문제를 내신 것 같고, 출제자가. 그 다음에 재판의 근거로 사용된 조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 조리. 그 조리는 무슨 법이야? 불문법이잖아. 근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조례 제정권이라고 해서, 조례는 막 글자로 돼 있어야 돼. 뭘로 돼 있어야 돼? 글자. 그래서 조례는 성문법이야. 글자로 돼 있으니까. 맞아? 조리는 뭐야? 이건 불문법이잖아, 불문법. 그래서 조례 제정권이 있지 조리 제정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재판의 근거로 사용된 조리는 조례가 될 수는 없어요. 조례는 제정을 하라고 했으니까 글자로 돼 있어야 돼.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말장난이죠? 그 조리는 조례가 될 수 없다. 왜? 조리는 불문법, 조례는 성문법이니까. 그 다음에 66번입니다.
법의 효력 면에서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의 순서가 옳은 것은 헌법 빠져있네요. 1번 법률 밑에 명령 밑에 조례 그 다음에 규칙이다. 정답이 1번이고요. 67번입니다. 읽어보죠.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상사에 관하여 상관습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맞죠? 상법이 있으면 좋은데 상법 없다. 뭐 상관습법 그것도 없다. 민법이죠. 상법체 아까 1조였네. 상법체 1조죠? 4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상법에 관해서 규정이 없다. 그러면 상관습법 그것도 없으면 민법에 의한다. 맞고요. 그다음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건의 하급심을 기속한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시험장 갔을 때 모든 자가 들어가면 조금 의심하는 거죠. 좀 이따 보죠. 3번. 민사관계에서 조리는 성문법과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민사관계니까 민법 있는 거죠. 성문법이 있으면 민법 따르고 없으면 관습법. 없을 때 뭐야? 조리니까. 성문법,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조리 맞습니다. 4번. 민사관계에서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네, 말이 좀 길게 써 있는데 거기 지금 106조 잠깐 밑에 볼게요.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106조. 사실인 관습이 있네요. 사실인 관습. 우리가 시험에서 가장 좋은 시험 문제는 뭐냐? 조문 가지고 내는 거죠. 그럼 시비가 붙을 이유가 없겠지. 왜? 조문에 명확하게 글자로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 106조입니다. 민법 106조. 사실인 관습인데 거기 일단 105조 먼저 볼게요. 105조가 임의 규정이라 되어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지금 보시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에 공소양속,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 표시를 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즉 의사가 중요한 거, 의사. 어떤 의사 표시했느냐. 또 읽어보죠. 화살표. 법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그 합의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며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민법에서 민법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거는 사적 자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민사니까 개인 간의 분쟁이잖아요. 그래서 사적 자치, 여기 좀 어려운 말이죠? 사적 자치, 어려운 말인데 이거 봐. 계약 자유의 원칙과 동의어야. 그래서 우리가 혹시 뭐 계약서 같은 거 쓸 때 계약서 양식이 있지? 그거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죠. 우리 수험생 참. 아니, 계약서 양식을 보통 어디서 사와? 문구사에서? 그럼 내가, 우리 동네는 문구사가 없어. 그래서 A4에다가 내 마음대로 계약서라고 써가지고,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을 판다? 그러면 내가 매도인, 사는 사람, 매수인 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썼어. 그럼 그 계약은 효력이 없는 거야? 효력이 있지. 그래서 계약은 뭐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게 뭐야? 계약? 자유원칙. 또 다른 말은 뭐야? 사적? 자체원칙이야. 다른 말로 여기 뭐야? 임의 규정이야. 무슨 말이냐? 민법은 개인 간의 분쟁이니까 혹시 너네들끼리 어떤 계약을 한 게 있니? 아니 임의 규정. 사적 자치에서 니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게 가장 먼저야. 근데 그게 없을 때 이제 법이 관여하는 거야. 그래서 민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제우선시 합니다. 임의 규정은. 그래서 그거 뭐라 써 있냐? 법률 행위, 뭐 사고 파는 행위, 매도 행위, 매수 행위 이런 겁니다.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니까 뭐야? 공소 양속을 해치지 않는 규정이야.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 그죠? 만약에 사람을 사고 판다. 그럼 어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있죠. 사람을 사고 판다. 이거 사람을 사고 파는 건 노예 아니야? 그런 규정이 아닌 한 뭐라고 써 있냐? 의사를 표시한 때 그 의사에 의한다. 그래서 개인 간의 의사가 있으면 그걸 가장 우선합니다. 그게 없을 때 이제 법이 관여하는 거야. 그 다음 또 갈게요. 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그러면 지금 뭐가 이제 부딪히는 거야? 임의 규정이 있어. 어떤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관습이 있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다른 말은 뭐야?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그 의사대로 하면 돼. 근데 뭐라고 돼 있어?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당사자의 의사를 가지고 우선시 하는 거야, 민법은. 근데 이 의사가 명확하지가 않아. 이렇게 있는데 어떤 규정, 임의 규정이 있고 관습이 있는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면 이렇게 가면 되지. 근데 그게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뭐야? 그 관습에 의한다. 왜? 당사자의 의사가 네가 원하는 게 이거야? 나 잘 모르겠어. 이럴 때는 뭐야? 그냥 관습에 의한다. 이 관습이 사실은 관습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관습은 뭐냐? 관습법하고는 달라요. 밑에 읽어볼게요.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 다르다.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임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 입증하여야 법원이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어 사실인 관습은 법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제106조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계약 등 법률 행위를 해석할 때 당사자가 어떤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 그와 관련된 사실인 관습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일단 개인 간의 분쟁이 있을 때 개인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야. 임의 규정. 근데 임의 규정도 있고 관습이 있는데 의사가 명확하지가 않아. 그럼 뭘 따라야 된다? 관습을 따라야 한다. 이 관습이 뭐야? 사실인 관습인데 이 사실인 관습은 효력이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돼. 주장 입증까지 해야 돼. 이런 관습이 있다는 거. 만약에 관습법이라고 하면 그건 법이거든. 법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사 다 알아요. 따라서 직권으로 법관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가 있지만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 입증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67번에 4번 다시 읽어볼게요. 민사관계에서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관습에 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다. 임의 규정이 있으면 그걸 따르면 되는데 임의 규정과는 다른 관습이 있는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가 않다. 그럼 임의 규정을 따른다는 건지 관습을 따른다는 건지 헷갈리지? 이럴 때는 뭐야? 관습에 의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06조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 68번입니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인데 여기 시험에 또 잘 나와요. 거기 두 문제가 좀 있네요. 가봅시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네, 그래서 민법이 있으면 민법, 없으면 관습법, 없다 조리죠. 민관 조리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상사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이 있어도 민법을 우선 적용한다. 이건 뭐 이런 얘기가 안 되죠. 상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없다 그러면 상관습법. 그 다음에 그것도 없다 민법. 이거니까 정답이 2번이네요. 그 다음에 3번. 물권을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오케이, 보자. 우리 수험생, 우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물권은 뭐야? 물건에 관한 권리야.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야? 소유권이죠. 뭐 재산의 소유권이 있단 말이야. 이거 내 책이야. 내 책.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 책. 이름 썼어.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나무가 있어. 마당에 나무. 내 거잖아. 소유권인데 이 물건에 대해서 창설을 하려면 뭐라고 써 있냐? 법률 또는 관습법. 법률. 소유권에 관해서 어디에 써 있어요? 민법에 써 있겠죠? 그 다음에 관습법. 뭐 대표적으로 관습법 어떤 게 있냐면, 나무가 있어, 나무.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있어. 근데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내 거야 라고 산에 있는 나무가 산에. 어떤 산에 있는 나무인데, 이거 내 거야. 내가 심은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 여기에 뭐 누구 거라고 써 있지 않잖아. 어떻게 해야지 내 거가 되지? 여기다 페인트 칠을 해, 페인트 칠. 뭐 한다고? 페인트 칠을 탁 해놔. 뭐 노란색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브라운 계열로. 브라운 계열 안 되겠다.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했어. 흰색 이런 거. 그리고 그렇게 색깔 칠한 걸 뭐라 그래?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방법?
명인방법. 그러면은 그 사람이 관습법상으로 이거 내가 색깔 싫어하니까 내 거야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에 관한 권리는요, 법률, 뭐 민법처럼 소유권 나와 있는 법률, 민법처럼 법률이 있거나 또 관습법이 있으면은 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 근데 요거 말고는 창설할 수가 없다. 한번 볼까요? 그 민법 제 185조입니다. 물건의 종류 읽어보자.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걸 뭐라 그래요? 물건 법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특정한 물건을 타인의 매개 없이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현존하는 특정된 독립 물건에 대하여서만 성립된다.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있다. 지금 이제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엄청 많지만 소유권 하나 기억할게요. 그 다음 이 원칙은. 이 원칙은 물건의 종류와 내용이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 정해져야 하며 당사자끼리 임의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네. 이는 물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거래의 신속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요, 물건에 대한 법정주의, 즉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물건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써 있다? 민법에 써 있어요. 아니면 관습법, 아까도 명인방법 이런 것들 이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가 없다. 물건에 대한 권리. 법조문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사실인 관습, 민법 제 106조를 그대로 낸 거죠. 69번입니다. 관습법에 관한 설명을 해서 옳지 않은 겁니다. 한번 가보죠.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있어야만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당사자가 주장, 입증까지 해야 되는 건 뭐야? 관습이죠. 사실인 관습. 그래서 관습법은요, 주장,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사실인 관습이라고 써야 됩니다. 답이 1번이네요. 옳지 않은 게. 2번. 민법 제1조에서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 보충적 효력이 무슨 말이야? 뭐가 없을 때 보충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 제1조에서 가장 우선하는 게 뭐야? 민법. 법률이죠. 그게 없을 때 뭐야? 관습법이니까 민법이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보충적으로 효력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관습법은 뭐야? 보충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관습법은 어떤 성문화된 법률, 이런 법률이 없을 때 하는 뭐야? 보충적 효력이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관습법은 성문법 대비 무슨 효력이 있다? 성문법이 없을 때를 대비하는 보충적 효력이 있다. 이런 말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일단 기억을 뒤에 또 배울 텐데, 관습법은 그러니까 성문법이 없을 때 그때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보충이라는 건 뭐야? 성문법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형법은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우리 수험생. 형법은 좀 무섭죠? 형법. 형법 중에 아는 거 뭐 있어? 범죄, 살인, 절도하면 절도. 절도죄에 대해 형법에 근거가 있겠죠? 네. 절도죄니까 뭐 훔치는 건데 액수가 써 있을까요? 액수는 써 있지 액수 안 써 있어. 네. 그러면은 비싸고 싸건 간에 설탕 한 번 훔쳐도 절도죄가 되겠지. 예. 뭐 감옥에 갈 수도 있네. 그러면 거기 뭐라 써 있냐? 형법은 관습 형법 금지 원칙. 만약에 관습 형법이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볼게. 형법은 어떤 우리가 성문법이잖아. 글자로 돼 있어. 그래서 글자에 남의 물건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훔친 자는 뭐 절도죄 처한다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관습 형법이니까 관습이 있는 거를 형법화한 거지. 이거는 불문법이니까 어떤 글자는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맨날 그 자연인처럼 살다가 시내 내려와가지고 가벼운 절도를 했나 봐. 근데 만약 관습 형법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뒀어. 근데 불합리하지 않겠어요? 형법 같은 이런 무서운 감옥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관습이라는 말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 반드시 글자로 된 뭐야? 성문, 법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관습 형법은 뭐한다? 금지한다. 그래서 관습 형법 금지 원칙이 있어요. 또 가볼게요. 4번.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에 의하면 관습 헌법도 성문 헌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아, 이거 헌법재판소 얘기죠. 그래서 관습 헌법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습 헌법은 성문 헌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 절차를 밟아야 돼. 서울로 옮기려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헌재는 다수 의견에 의하면 관습 헌법도 성문 헌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건 동등효입니다. 동등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수의 의견. 이건 다수 이제 판사들이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 밑에 보니까 형법은 형법에만 죄를 이렇게 법정해야 되는데 죄형 법정주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같은 절도죄는 어떤 형량이 어떻다. 뭐 감옥에 몇 년까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죄와 범죄와 그거에 대한 형벌은 뭐야?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법은 무슨 법이야? 성문 법만 얘기하지. 관습형법은 뭐 한다? 금지한다.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라고 있어요. 무슨 주의? 죄형 법정주의. 그럼 죄형 법정주의는 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습형법 금지 원칙. 그 다음에 법은 명확해야 돼요. 명확성의 원칙. 그 다음에 적정성의 원칙. 그 다음에 소급이 무슨 말이야? 과거로 돌아가서 말이죠. 소급표는 뭐야? 금지의 원칙. 그 다음에 유추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추측해가지고 추측하는 거. 유추해서 금지의 원칙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 원칙의 제1번이 뭐다?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두 번째가 명확성, 적정성, 소급표 금지, 유추해서 금지. 이 정도 좀 알아두시고요. 7번에 2번 질문에 그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설명. 아, 67번에? 맞아. 설명하다 말았구나. 보겠습니다. 67번에 그 2번에 보시면 대법원의 판결이 있잖아. 밑에 무슨 법원이 있어? 고등법원이 있다고 할게요. 상급심이죠. 상급심. 여기 이제 하급심, 두 개 비교하면 여기 하급심이죠? 하급심인데, 그 밑에 또 뭐 있어요? 지방법원이 있어요. 이것도 하급심이네요? 그러면 지방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졌어요. 너 유죄 안 딱 했어요. 나는 유죄 아닌데, 나는 이거 인정하지 못한다. 그럼 이제 뭐 한다고? 항소하죠, 항소. 뭐 한다고? 항소. 고등법원에서 너 유죄야 딱 했어요. 나 이거 인정 못하겠다. 그거 뭐 한다고? 상고가 있어요. 상고. 그래서 이 항소와 상고를 우리가 뭐라 그래? 상소제도라고 하는 거야. 어떤 제도? 상소제도. 그러니까 억울함을 풀어줘야지 해서 끝까지 가는 거야. 3심제인데 3심제인데 지금 뭐 4심제라고 하면 너무 복잡하지 않아? 그러니까 3심제로 끝나는 건데 잘 들어. 지방법원에서는 판사들이 이 법원에서는 뭘 심사하냐? 어떠한 사실에 관해서 들어보는 거야. 사실심사.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범죄가 어느 법률에 있나? 법률을 들여다봐. 법률심사야. 그래서 지방법원에서는 뭐야? 사실심사와 법률심사를 같이 합니다. 고등법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떤 사실에 관해서 한번 네 얘기를 들어보자. 사실심사. 또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될까? 법률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요, 중요한 게 앞에서 이미 사실에 관한 심사했기 때문에 이 대법원은 뭐만 한다? 법률에 관해서만 심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뒤바뀔 수가 없어요. 사실이 뒤바뀔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야? 고등법원까지고 2심. 3심 대법원은 뭐야? 이 사건에 관해서 법률을 제대로 적용했냐 안 했냐, 이게 해당되는 법률이냐, 뭐 이런 것만 심사하는 겁니다. 만약 이 법률이 이 헌법에 위반된 것 같은데 그건 뭐야? 위헌 법률인지에 관해서 헌재에다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건 뭐야?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제청할 수 있는 거야. 여하튼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것도 좀 어려울 수가 있어. 어떤 수험생한테는 나는 뭐 항소가 뭔지 상고가 뭔지 좀 어려운데 이것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할 때 항상 고등학교. 무슨 고등학교? 항상 고등학교. 그러면 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 판결이니까 법률심이겠죠? 모든 사건의 하급심을 기속한다가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불만이 있으니까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땅땅땅 하면은 해당 사건, 뭐라고? 해당 사건. 당의 사건에 한해서 기소를 하는 거야. 대법원의 판결이 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아니고 어떤 사건 하나 가지고서는 나 불만 있으니까 나 이거 유죄 아닙니다. 고등법원. 다시, 나 이거 인정 못하겠다. 유죄 아니다. 그럼 뭐? 대법원까지 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되는 건데, 그건 당의 사건에 한해서만 대법원의 그 판결이 힘이 있는 거지. 다른 사건의 판결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밑에 해설에. 대법원 판결은 해당 사건에 한해 하급심을 구속한다. 이는 법원 조직법 제8조에 명시된 상급 법원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하여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경우 하급심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따라야 한다.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은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바로 그 사건에만 적용된다. 다른 사건에 대한 법률 해석이나 적용의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해당 사건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도 써있죠? 법원 조직법 제8조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 법원 재판에서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서 하급심을 기속한다.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는 게 좀 편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게 아마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는 것 같은데 중학교 때도 배우나?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항소, 상고, 항상고등학교 이렇게 외우시고요. 만약에 지방법원의 결정이다. 그 판결은 좀 복잡한 사건이고 단순한 건 결정이라고 한 거든.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 뭐 이런 게 있을 때 결정에 대해서는 뭐야? 항고, 재항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이 법적인 상식이 좀 늘죠. 70번입니다. 되게 많네 법원 문제가. 잠깐만 법원이 와 어디까지나 50페이지까지 법원인데 빠르게 풀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가보자. 70번.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이 부정된다. 또 읽어볼게요.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관습법은 인정합니다. 근데 관습형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번은 맞고. 대통령령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통령령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헌법에 대통령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75조 있죠. 밑에 헌법 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해서 헌법에 있습니다. 불령도 있겠죠. 이런 명령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 민법제 1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정답이 1번인데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판례를 가지고 법의 존재 양식, 법원성이 인정됩니다. 혹시 영국의 그 재판하는 과정을 본 적 있나요? 드라마에서? 옷을 되게 멋있게 입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가발 쓰죠. 영국의 법원에 가면은 옷 되게 멋있게 입고 이렇게 가발 이렇게 해서 흰 가발인가요? 그런 가발 써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거거든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요, 그 판례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가 법원으로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는 판례법 주의를 따르지만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이 중심이기에 판례의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륙법계 국가를 따라하기 때문에 판례를 법원성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읽어보죠. 대륙법은 독일을 포함한 유럽 대륙에서 발전한 성문법 중심의 법계로 로마법을 근간으로 하며 나폴레옹 법전과 독일 민 법전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독일 걸 가져왔잖아요. 성문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례의 법원성 인정하지 않는데 영미법계에서만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합니다. 정답이 1번이고 또 그 얘기 또 나옵니다. 71번.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헷갈리겠네. 우리 대한민국은 뭐야? 대륙법계죠. 대륙법계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영미법계, 영미국가. 여기는 이제 판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판례 인정하지 않죠. 성문법이죠. 그래서 판례니까 뭐야? 불문법인가? 영미법계는 불문법을 중시하고 대륙법계는 뭐야? 성문법 중시입니다. 우리나라 여기 속하죠.
우리나라도 여기에 속한다. 근데 성문법이 들어가지만 아까 민법에서 보니까 민법 1조가 뭐였어요? 성문법인 민법이 없으면 뭐야? 관습법에 그렇죠. 관습법도 그래서 불문법을 아예 부정하진 않죠. 그러니까 불문법에서 일부 누구? 뭐 관습법이나 우리 뭐 조리 요런 데 한정해서 인정하죠. 근데 판례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판례가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인정해버리면 나라 개판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문법 우선하지만 그게 없다고 치면 관습법과 조리라는 불문법도 일부 가져옵니다. 하지만 판례가 여기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71번. 대륙법계는 성문법 중심의 법체계를 취하고 있다. 정확한 표현이죠. 대륙법계 이꼴 성문법 중심이죠. 그 다음. 대륙법계는 관습법의 법원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문법이 없다. 모든 걸 다 제정할 수는 없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문자, 글자로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관습법과 조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부정하지는 않는다. 맞고요. 영미법계는 불문법인 판례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를 말한다. 네, 그래서 3번에서 보니까 영미법계는 불문법 중에서 뭐야? 판례법 중심이죠. 그 다음. 영미법계는 성문법의 존재를 부정한다. 야,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영미법에는 어떤 글자에 대한 법이 없을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판례 중심, 불문법 중심이긴 하지만 이것이 없을 때는 뭐야? 성문, 법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중심이라는 거죠. 이게 중심이라는 얘기지.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영미 국가에는 아예 글자로 된 법이 없어야 돼. 그래서 코미디 문제입니다. 성부 존재를 인정합니다. 또 가지고 있고요. 72번 한번 보죠. 법의 존재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1번.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게 정확한 워딩이 뭐였나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 법과, 법률이 아니죠. 국내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맞죠? 2번. 불문법에는 사실인 관습 판례 조리가 있다. 우리 수험생, 불문법이라고 했죠. 법. 네. 사실인 관습은 법은 아니야. 맞아요? 또 판례도 있죠. 조리인데 사실인 관습은 법은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불문법 했잖아. 그럼 관습 법까지는 인정해. 근데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될 정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빠져야 돼? 사실인 관습은 빠져야 돼. 그래서 뭘로 채우면 돼? 관습법인 맞겠다. 그죠? 그 다음에 뭐 판례법도 있죠. 판례. 또 조리. 그래서 사실인 관습을 뭘로 고치면 돼? 관습법이라고 고치면 맞겠네요. 정답은 2번이고 옳지 않은 거야. 성문법이 상호간에 충돌할 때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상위법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성문법이 없을 때 대비해서 보충적으로 관습법을 인정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73번입니다. 다음 중 불문법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럼 뭐야? 관습법이 있으면 답, 또는 판례가 있으면 답, 또 조리야, 조리. 거기에 조례는 무슨 말이야? 의회가 이렇게 법처럼 만든 거잖아. 그 조례는 뭐야? 성문법. 대법원 규칙도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성문법. 대통령도 성문법이죠. 정답은 2번. 74번. 성문법과 불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조례는 불문법에 해당한다. 의회가 만든 글자로 된 거니까 뭐야? 성문법입니다. 조례. 또 2번.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성문법에 해당한다. 일단 조약도 글자로 돼 있겠죠. 그다음 죄형 법정주의의 법에는 법률 및 관습법이 포함된다. 죄형 법정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형법이죠. 형법. 죄형 법정주의잖아. 따라서 관습, 형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금지한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조심해야 돼. 죄형 법정주의에서 법은 법률만 얘기하는 겁니다. 관습, 형법, 금지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관습, 형법, 금지 원칙. 한 번 더. 관습, 형법, 금지 원칙이다. 조심해야 돼요. 관습법 빠집니다. 4번. 성문법은 사회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성문법은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개정하기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사회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은 불문법이다. 글자로 안 되어 있으니까 고치기가 쉽다. 75번입니다. 불문법의 법원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습법은 사법보다 공법의 영역에서 중요한 법원인데 우리 수험생,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디에서 되는 거야? 공적인 영역이야? 어떤 개인 간의 영역이야? 개인과
개인들 간의 어떤 영역에서, 바운더리에서 많이 나온 거죠. 관습법은 사법, 개인 간의 분쟁법이죠. 사법의 영역에서 주로 발전한 법입니다. 특히 민법입니다. 민법. 그래서 공법이 아니고 뭐야? 사법 분야에서 중요한 법원이 관습법이다. 특히 민법. 틀렸고 2번.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판례를 독립한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 성문법에서는 판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으로. 그 다음에 3번. 조리는 공서, 양속, 사회 통념, 정의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공서, 양속. 무슨 말이야?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사회, 통념. 당연히 이런 거 따라야지. 그 다음에 정의. 이런 거로 표현됩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옳은 거다. 4번. 유수 사용권과 온천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관습법이다. 이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거기 4번에 온천권이죠. 온천권. 유수가 무슨 말이야? 흘러가는 물. 유수. 후를 유자잖아. 네. 물이 흘러가는데 이거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주 사용권. 그 다음에 온천이 뭐야? 뜨거운 물 나오는 거잖아. 이거는 내 거야.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어떤 소유를 주장할 수 있냐? 우리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볼게. 흐르는 물을 가지고 내 거야라고 나만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온천인데 내가 땅을 샀는데 땅 파다 보니까 밑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네. 근데 뜨거운 물이 가만히 고여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떻게? 흘러가겠죠. 근데 이거 내 거야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보죠. 밑에 해설해 볼게요.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은 그 용출 지반과 떠나서 별개의 독립한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되게 오래된 판결인데요.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온천 물 나오니까 이거 내 거야 라고 했어요. 네 거? 아니야 자식아. 이거 온천 흘러가는데 뭔 소리야. 또 보자. 민중적 관습법은 민중 사이의 오랜 기간의 관행에 의해 성립되는 관습법으로 주로 공물, 공수의 사용 관계에 관하여 성립한다.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는 이법권, 이법권이 무슨 말이야? 특정 구획 어업권에 속하는 어장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본인 그 집 앞에 바다가 있어. 바다가 있어서 계속해서 선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고기잡이를 했어. 그러면 내가 여기는 계속 우리 조상 때부터 고기잡이 하던 곳이니까 이건 내 거야. 나만 들어가서 고기 잡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 문제거든. 만약에 이법권이 없다면 고기 많이 난다고 소문나가지고 뭐 온갖 그 낚시꾼들이 와가지고 다 낚시해서 뭐 잡아갈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피해를 보기도 하고 그 조상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땅은 필지가 있잖아.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 사람 땅이야라고 할 수 있잖아. 이 바다는 참 애매하지 않아요? 뭐 깃발 꽂아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법권을 인정했는데 이거는 뭘로 인정했다? 관습법으로 인정한 거야. 고기 잡는 거 너만 할 수 있어. 인정할게. 두 번째. 관습상의 유수 사용권. 요거는 이제 보통 농사 짓는 거잖아. 농사 질 때 이제 물 많이 필요하잖아.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느낌 있지. 물이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니야. 이제 윗집에 사는 사람, 윗집, 아래층에 사는 사람, 아랫집. 여기서 물 흘러가니까 여기서 사용을 많이 해. 이 사람은 좀 덜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 맞아요? 이 사람이 시비 걸 거 아니야. 이게 네 거냐 이런 식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 관습상으로 물이 흘러가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 이 사람도 필요해서 가져갔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뭐 딱 잡아가지고 물은 주인이 없으니까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야? 유수사용권 인정했어 이것도. 근데 이런 거 애우셔야 돼. 근데 온천권은 뭐 인정하지 않았다. 이거 어려워 되게. 그래서 판례가 법원에서 결정을 내린 것 거 아니야. 아무리 사람이지만 그래도 약간의 뭐 그 사람의 어떤 논리가 100% 만족시키지 않을 거네, 모든 사람을. 그래서 일단 법원에서 판결 내린 걸 애우셔야 돼서 고기 잡는 거, 농사 지을 때 유수, 사용권 여기까지 인정했는데 온천장 온천 나오면 보통 우리 거기다 뭐죠? 호텔 짓고 이제
돈 벌려고 해서 우리 온천 납니다만 하잖아. 온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하고 농사 지을 때 물, 이런 거는 관습법상으로 인정합니다. 다시 한번, 관습법상으로 입업권하고 유수 사용권까지 인정하는데 온천권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읽을게요. 4번에. 유수 사용권과 온천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관습법. 그러니까 엄청 어려울 거잖아. 그럼 봐. 유수 사용권은 인정하는데 온천권은 인정하지 않지. 거기에 뭐 하나 들어가면 돼. 입업권은 인정한다. 그래서 암기할 때 유수 사용권이나 입업권, 어업이나 농업 이런 거 인정했어. 근데 온천, 이거 너 장사해서 호텔 지어가 돈 벌려고 하는구나. 이거 안 돼. 그래서 고기 잡는 거, 농사 지을 때 이런 건 인정해 줬어. 근데 판례가 되게 오래된 판례야, 이게. 그러니까 이 당시가 무슨 사회야? 농업사회? 어업사회겠지? 이렇게 인정한 것 같아. 현대 자본주의 국가로 왔으면 아마 이것도 인정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 당시 판례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좀 어렵지? 76번 보겠습니다.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국가의 조직 통치 및 기본권에 관한 근본법. 기본권이 나와 있는 유일한 게 대표적으로 뭐야? 바로 헌법이고, 국가의 조직과 통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헌법이죠. 또 가봅시다.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규 조례. 이거 의회가 나왔으니까 조례죠. 그 다음. 문서로서 국가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합의. 거기 보니까 조약이 들어있죠. 그래서 조약이 이제 국제법상에 규율되는 합의다. 조약. 그 다음에 의회가 만든 거 조례. 국가의 통치에 관한 것은 헌법이다. 77번입니다. 가로 안에 법원 바르게 연결된 것입니다.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네요.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거 중요했죠. 행정기관 위에서 제정되는 성문 법규다. 이것은 이제 명령이라고 되는 건데, 뭐 행정기관이니까 일단 뭘 생각하면 돼? 뭐 대통령령, 뭐 부령 이런 거죠. 행정기관 밑줄, 행정입법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부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명령이다. 또 국가기관이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는 내부 규율. 거기 중요한 키워드는 뭐야? 내부 규율이죠. 내부 규칙을 얘기합니다. 내부 규율은 뭐야? 내부 규칙. 내부 규율은 행정규칙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기관이 만드는 건데 내부적 규율이다. 이것은 행정규칙 또는 규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밑에 보니까 제가 써놨죠. 행정규칙을 다른 말로 규칙. 그 다음에 법규 명령을 다른 말로 명령 이렇게 봅니다. 또 가봅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한 법규. 지자체 장이니까 시장 같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이건 규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문제가 이게 원래 법규 명령 이렇게 주면 좋은데 그 밑에 잠깐만 읽어볼게요. 법규 명령 읽어보죠.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성문 법규 명령은 법규 명령이라고 하며 법률에 위임이 있거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네. 법규 명령은 크게 법률이 정한 사항을 보충하는 위임 명령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집행 명령으로 나눈다. 밑줄만 한번 쳐볼게요. 법규 명령에서 가장 키워드는요. 국민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그 밑줄 쳐볼게요.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법규 명령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규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규 명령이라고 딱 나와 있으면 항상 중요한 게 국민을 뭐 한다? 구속 또는 기속한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법규 명령은 국민을 구속한다고 하고, 행정규칙은 행정부 내부, 행정 내부의 규칙에 불과해요. 규칙일 뿐입니다. 일 뿐이니까 결론적으로 뭐 국민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인 규칙일 뿐이야.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규칙. 행정규칙. 국가기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는 내부 규율. 규칙은 행정규칙이며 이는 내부적 효력만 있을 뿐 법률과 같은 대외적 구속력은 가지지 않는다. 네. 대표적인 것이 감사원 규칙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그것이다. 여기에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감사원 규칙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감사원 규칙은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법규 명령에 대해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 감사원 규칙은 어디에 써 있다고? 헌법이 아니라 감사원법에 있기 때문에 감사원 규칙을 행정규칙으로 봅니다. 그 정도 이해하면 되시고, 그 다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내부적 규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칙 보죠. 규칙의 제정 범위는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 하며. 다시 한번 이게 좀 제가 왜 이렇게 되냐면, 아까 그 시장이 만드는 게 뭐였어? 규칙이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 국가기관이 내부적인 효력만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 행정규칙이잖아. 그래서 규칙과 행정규칙은 원래 달라. 맞아요? 다른데, 행정규칙을 또 규칙이라고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그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원래 국가기관 내부적인 효력을 갖는 건 뭐 행정규칙이고, 시장이 만드는 자치법규는 뭐다?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규칙이니까 이건 누가 만든 거야? 지자체? 장이 제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규칙인데, 이 규칙은 뭐야? 고유사무, 단체 위임사무, 기관 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제정이 가능하다. 요건데, 조심할 거는 뭐냐면, 지자체 장이니까 규칙을 언제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조례 있죠, 조례. 의회가 만든 뭐야? 이 조례는 거기 밑에 보시면, 고유사무는 조례 만들 수 있죠. 단체 위임사무도 조례 만들 수 있지만, 기관 위임사무는 무슨 말이야? 기관 장한테 위임한 거니까, 그거는 조례 제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 만들 수 있는 것은, 조례는 뭐는 안 돼?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건 기관 장한테만 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라. 두 문제 남았네. 78번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성문법은 불문법에 비해 사회 변화에 따른 필요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바뀌었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건 뭐 불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령이다. 이때 명령은 뭐야? 행정기관의 대통령령, 또 부령, 총리령이잖아.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독단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정확히 민법 제1조로 물어본 거죠? 3번이 맞고 4번 상관습법은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상법 제1조에서 뭐야? 상법이 있으면 상법 따르고 없으면 상관습법 나오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습니다. 79번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헌법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원리를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인데 자주 통일주의 좋죠 느낌. 복지국가주의 느낌 좋죠. 국민 주권주의 좋죠. 기본권 존중주의 다 좋은데 뭐가 답일까? 자주 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 같습니다. 평화통일. 야 이런 문제도 있네. 자주 통일하자. 어떤 느낌이 있어? 스스로 주인이 돼서 통일을 하자 이 말이지. 이게 가능해지고 북한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 통일 무슨 원칙이야? 평화통일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잠깐 볼게요. 헌법의 주요 원리가 국민 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다른 말로 기본권 존중을 하는데 기본권은 다 법에 보장이 되죠. 사회국가 다른 말로 뭐야? 복지 국가하고 동의합니다. 문화 국가 원리, 평화 국가주의, 다른 말로 평화 통일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의무인가? 권리와 의무 파트인데 그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 이런 것도 이제 기관들 나오네요. 기관들 헌법재판소 이런 거 나오고요. 그래서 거의 다 끝나가니까 헌법 이거 재밌네. 우리 선생님 오늘 좀 새로운 거 어떤 거 배웠어? 법의 존재 양식 그런 거. 법원. 제일 아니 솔직히 상법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근데 뭐만 기억하고 상법 1조. 민법도 되게 많잖아. 근데 몇 개 안 되지? 아까 물과 무슨 주의야? 법정주의. 그 내용이 뭐였지?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 이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래서 관습법이 나왔잖아. 관습법. 아까 암기할 게 하나 있었죠? 관습법상 인정되는 경우가 뭐였어요? 입법권. 입법권. 유수, 사용권까지 인정하지만
운전권을 인정하지 않더라.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